함창가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오면은 참 편리한 사회다 라고 부러워들 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매우 힘들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통칭되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헬조선이라는 이 우리 사회를 마치 인체 유기체에 빗대어서 불치의 병에 걸린, 암에 걸린, 그 원인과 치유 방법을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의 인체에 비교해서 그 원인과 그 해법들을, 치유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서 이러한 헬조선이라는 사회에서 흔히들 혁명, 혁신이라는 말들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심드렁해져 버리고, 또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자, 패러다임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리라 생각을 하고, 그럼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는 말의 근원에는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정말 일종의 존재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공유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 방법,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그럼 기존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고, 그럼 새로워야 할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전제가 되겠죠. 저는 우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패러다임과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명확한 차이를, 기존 패러다임은 복잡한 지식, 인지식이다. 이런 복잡계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노벨상도 받은 학문인데, 인간이 이해하는 세상이 복잡하다. 그것을 트리구조, 이렇게 나뭇가지가 갈라지듯이 계속 분류를 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복잡계적 방식, 또 하나를 비유를 하자면 저는 천동설을 비유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수억 개의 별들, 그 수천억 개의 그 별들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그러한 별들이 있다고 주장을 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들도 결국 어떤 지동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라는 새로운 이론이 표현됨으로써 기존의 이론이 지동론이라고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수천억 개 별들 중에 결국 지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그 9개의 별들을 찾아내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일천한 어떤 과학 도구로 결국 그 별들을 찾아내었고, 근데 그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라는 정의가 지동론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을 진리로 수천 년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9개의 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전을 하고 있다. 라는 지동론이, 즉 지동론 인지식, 패러다임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혼동과 다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낡은 패러다임이 결국 인류를 병들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은 결국 통섭적 인지식이나 복잡계적 인지식이나 천동론과 같이 그닥 소통을 하고 분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인지식이다. 어떤 갈등과 대립, 마찰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마치 정치 이야기 하듯이 그러한 인지식,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 인지식이 어떻다고 간략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비유했을 때 바로 이러한 복잡계식 그리고 천동설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앞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반복잡계, 하나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또 8가지로 벌어지는 그런 트리구조, 나무들의 어떤 성장에 비유되는 그런 복잡계가 아닌 반복잡계, 하나가 둘로 양분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야 하는 반복잡계적, 이것을 저는 통섭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통섭이라는 이야기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스승이신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꽤 많은 애를 먹었던 결과로서 창조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 통섭이라는 용어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용어를 자기 것으로 타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랫동안 갈등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결과로 최재천 교수님이 결국 이 통섭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해냈는데, 저는 이 통섭이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통섭이 뭐 컨실리언스나 최재천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통섭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통섭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즉 통섭은 뭐 통융합이라고 통합, 융합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웬만하면 어떤 학문적 결과의 표현이 두 가지, 네 가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저는 이 통합, 융합 두 가지의 단어를 합쳐졌다고 할 수 있는 통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통섭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반복잡계 그리고 천동설로 하늘의 수천억 개의 별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듯한 표현이 아닌 지동설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누구나가 지동설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그 복잡한 천동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해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분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지식. 어떤 인지식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좋은 소통과 좋은 분협업의 용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문자가 좋은 소통과 분협업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앞서서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율을 복잡계적 인식 그리고 천동설적 인지식을 표현을 했고, 그 낡은 패러다임이 새롭게 된 것이 반복잡계, 통섭식 그리고 지동식, 지동설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반복잡계인 이 통섭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공유도가 아직 떨어집니다. 뭐 굳이 그 내용을 좀 표현을 하자면 어떤 뭐 학문적 통섭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인데, 다양한 학문들,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학문들을 어떻게 통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통섭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식을 복잡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인지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경제통섭론 또는 뭐 경제지동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며, 달리 표현하자면 함창조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함창조 경제식 패러다임. 자, 이 함창조 경제식 패러다임은 경제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류들의 머릿속에 있는 인지식들이
그 중에는 매우 공유성이 높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매우 공유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통과 분협업은 분명히 천동설과 같이 복잡계와 같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전제로 인간들의 모든 꿈틀거림, 인간들의 모든 꿈틀거림이 경제적으로만 표현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구의 지배자가 공룡시대에서 인간시대로 넘어와서 이제는 인간 중심 시대가 아닌 재화용력 중심 시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억 가지의 재화용력, 그 재화용력을 구심으로 인간들의 꿈틀거림을 해석하는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식입니다. 자, 이 재화용력을 무형이든 유형이든 교환이 될 수 있다는 전제, 몇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환이 된다. 그리고 그 교환 저변에는 그 자체가 인간의 욕구이고 거기는 노동이 담기고 세금이 다 붙고 그리고 구매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대량화하는 사람이 있고 공급자가 있고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담기는 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 글자로 줄여서 그 재화용력, 유무형의 제품을 한 글자로 줄여서 품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UM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품. 자, 경제적으로만 인간들의 꿈틀거림을 해석한다. 우선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들의 꿈틀거림의 그 구심에는 품들이 있다. 자, 달리 해석한다면 인간들을 꿈틀거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교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품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종교도 품입니다. 마약도 품이고 언론도 품이고 정치도 품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가령 종교를 재화용력, 제품, 품이라고 표현을 하면 종교계에서 매우 큰 반발이 생기겠죠. 그로 인해서 바로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지식이. 그래서 이것을 품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소통과 분협업을 위한 이해구조를 통섭적으로 단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동설과 같이. 자, 그렇게 본다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사회에 매우 지금 문제들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정치나 언론. 자, 이 언론을 제품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 어떤 기사, 글, 영상,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이 언론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부품 또한 교환이 될 수 있는 제품이고 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부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부품을 대량화하는 것은 결국
신문이나 방송 매체이고 그 구매자가 누구이고 그 품이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한 품인가 유해한 품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마약과 같은 품에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뭐 네덜란드 같이 마약이라는 제품을 사회적 합의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사회적 합의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절대 그것은 교환될 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어떤 언론 제품 또한 그러한 냉정한 어떤 사회적 합의, 분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품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환이 되고 그 교육으로 돈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그 교육을 파는 곳이 학교이고 그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이 선생님들이고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품을 중심으로 인간들의 꿈틀거림을 해석하는, 즉 이것이 진정한 경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품창조 경제식은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꿈틀거리는 모든 그 구심들을 품으로 해석을 하고 그 품을 창조자, 개발자, 대량화, 공급자, 구매자, 그리고 세금 주체, 그리고 사회적 합의, 그리고 반칙, 사회적 합의 위배, 뭐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되어지지 않을 것들은 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경제식을 이해함으로써 매우 소통과 분협업이 좋아지고 역설적으로 대립과 갈등과 마찰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인지식, 경제식, 품적으로만 인간의 모든 꿈틀거림을 해석하는 인지식. 자,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이라는 의미이듯이 휴머니즘은 품 중심의 객체적 인간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이것을 저는 또 어떤 새로운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도 하고자 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의미가 뭐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물질, 품 만능주의, 결국 이 품을 통해서 인간들의 꿈틀거림의 문제들을 조절해 나가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자, 학문화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결국 세상에 교환될 수 있는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대량화하는 그것이 또 기업이 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분배와 재분배가 창조되는 그 모든 구심이 품이다. 자, 그러한 세상의 수천억 개의 그 품들의 시작이 곧 품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 휴머니즘도 어려운데 여기서
바로 품창조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종극에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결국 그 휴머니즘을 한 단계 넘어서서 그 세상의 모든 품들의 시작인 바로 창조, 품창조 경제식입니다. 품창조 패러다임, 품창조 경제식. 이 세상의 모든 품들의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들의 꿈틀거림에 좋은 방향, 좋지 않은 방향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이 품창조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야기를 전개한 것으로 하고, 품창조 경제식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휴머니즘. 세상에 교환되는 80억 인류들에게 교환되는 그 구심인 세상의 모든 재화 용역 품. 그리고 그 품의 시작, 개발자, 뭐 대량화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세금 받는 사람, 반칙하는 사람, 그 반칙에 벌을 주려는 사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품의 시작, 즉 창조, 품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처음 시작에서 복잡계와 천동론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창조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창조라는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천지창조, 신의 창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뭐 창의성 등 뭐 다양하게 제각각화되어 있다. 뭐 성장 동력, 뭐 산학관련, 도전, 뭐 연구, R&D, 스타트업, 벤처, 뭐 창업, 뭐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재화용역 또한 품이라는 것 또한 뭐 유형, 무형, 뭐 콘텐츠 뭐 이렇게 또 제각각인데 거기에서 뭐 언론, 기사, 교육, 종교, 마약 뭐 심지어 매춘까지도 상품이고 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나 이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난해한 것들이 가령 뭐 좀 죄송한 비유입니다만은 어몽길 등산대장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그 행위가 그것도 품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경제적 꿈틀거림이다. 즉 부를 추구하는 행동이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이 연관되지 않으면 경제가 연관되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가 추상적으로만 표현할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돈, 그것을 대부분 뭐 후원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돈이 있어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파로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벌었다고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돈을 모아서 결국 그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비용들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는 수익이라고 표현하기 뭐 하겠지만 그 남는 돈으로 결국 경제적 도와 해탈을 이루는 그 티벳 인근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몽길이라는 이 제품이 이 등산이라는 도전이라는 이 제품이 결국 창조가 되고 유통이 되고 교환이 되고 이러한 연장의 종극에
일자리가 창조되고 분배 재분배가 창조되고 종극의 엄홍길 대장님은 결국 경제적 도와 해탈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학교를 설립한 것 자체가 분배 재분배를 넘어서서 기부와 희생, 이것을 저는 경제적 도와 해탈, 종교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진정한 경제 종교라고 해야 할 그런 도와 해탈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되어야 누구나 다가 공유하기가 좋고 그 현장에 소통하기가 좋고 분협업하기가 좋아지는 그러한 이론이고 학문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헬조선, 왜 이래 자본주의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가? 암에 걸린 인체와 같이 병이 들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병의 원인과 치유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암이니까 해석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해석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치유 방법도 제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비유를 하자면 기존의 패러다임, 암에 걸린 이 대한민국 인체 유기체는 복잡계 그리고 천동설과 같은 인지식을 가진 이 인체를 구성하는 그 주인이 세포들이 그러한 인지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통섭적이고 지동설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인간 중심이 아닌 재화용력, 품을 중심으로 인간들의 꿈틀거림을 해석하자. 그러한 인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시작들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꿈틀거림의 구심에 있는 그 재화용력의 그 시작인 창조, 품창조에서부터 인간들의 모든 꿈틀거림의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분명히 병의 원인과 헬조선, 암에 걸린 인체 유기체 대한민국 헬조선의 병의 원인과 치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패러다임이다. 그러한 인지식, 경제식이다. 자, 여기에서 또 이 함, 도대체 함은 무엇인가? 이 함에 대한 이야기도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은 그냥 히읗, 미음과 그리고 리을 미음, 삼이라고 할 때 아래 받침 리을 미음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기체라는 개념을 강화하고 중요한 것은 이 함이라는 이 용어를 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복잡계의 문제, 천동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두 가지 되고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드는, 즉 함이라는 용어 속에는 영어로 PUM, 품을 구심으로 하는
인간들의 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꿈틀거림. 그렇게 했을 때 이 철자가 품의 머리 글자인 P와 함의 머리 글자인 H를 합쳐서 PHAAM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함 그리고 함, 리을 미음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함을 저는 소함, 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소함은 실전적 함, 실전 경제적 함이고 대함은 경제민주, 공정, 정의, 사회적 합의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 품함 그리고 시품함 즉 함창조 품의 시작이 꼬로 창조 함창조 세상의 모든 재화 용력의 그 시작에서부터 분여법이 잘 되어서 제대로 된 좋은 재화 용력 품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분배 재분배가 창조되는 그 발언에서부터의 어떤 함, 분여법, 좋은 분여법, 의리, 동지애 이것을 소함, 실전함 창조라고 표현하고 그 시작에서부터의 어떤 갈등이 없고 대립 마찰이 없고 냉소 비아냥이 없음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갑질하는 그러한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그 혼돈스러움 속에서 세금을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체의 역할론자들인 소위 공직무자들의 반칙들이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시함, 창조 또는 창조경제민주화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뒤에 후반부가 매우 난해했을 것입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혁명한다는 것이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수학에 7대 난제가 있고 양자와 같은 물리학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매우 난해한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못지않게 이 헬조선의 문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 방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모호함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 용어에 있어서 제대로 해석되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 의미에서 정의가 모호하다고 문제 제기만 하고 있지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과정과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 사람 경험 많은 창조 도전자로서 바로 이 모든 품의 시작, 시품, 품창조에서부터 인간들의 모든 꿈틀거림의 규칙을 좀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공유하기 쉽도록 의미 해석하고 정의를 내리는 연구를 길게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고 짧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13년 정도가 된 듯 합니다.
자, 이 난해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발생되는 어떤 새로운 용어들, 그리고 암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긴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섣불리 시도된 그러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함창가였습니다.